아킬레스 건염, 뒤꿈치 아픈 거 간과했다가 특히나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4명에서는 파열이 온다는 거고 4%면 뭘 먹지 않네 싶을 수 있는데 4%가 뭐예요? 100명 중에 4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줄여보면 25명 중에 1명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두발의병 이강입니다. 일단 아킬레스 건염하려면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종아리 쪽에 있는 하나의 힘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종아리 근육이 빨간색 근육이 있죠. 이게 종아리 근육인데 이 빨간색 근육이 하얗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하얀 얇은 이제 밧줄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소위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종아리 근육인 거고, 그럼 그 수축하고 이완을 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올렸다 내려갔다 하게끔 하는 게 그 아킬레스건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결국엔 닳아버리겠죠. 그럼 닳아버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킬레스 건염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 자체가 아픈 건데 이게 쭉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킬레스 건염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단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해서 이 아킬레스건 자체가 아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착부 건염이라고 해갖고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착부 건염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반적으로 아킬레스 건염이 일단 할 것 같으면 우선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첫발 뛸 때 아픈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힘줄에 염증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는 내내 발은 처져 있죠. 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해도 처져 있고 없어도 처져 있어요. 이게 자꾸 처져 있다 보니까 이 자세로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다 딱 디디려고 확 당겨지면 아 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다시 풀리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 건에 처음에 염증이 있다 싶으면 보통 환자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첫 발릴 때 아팠다, 혹은 차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려고 할 때 그때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병이 자꾸 진행을 더 하게 되면 수시로 아픈 거죠. 난 걷기만 하면 아파요, 만지기만 해요 아프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통증이 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이런 거 뭘 치료해, 일단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됐지, 뭐 요즘 바쁜데 뭐 두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걸 제가 제 경험을 말하면 안 되고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논문들 좀 찾아봤습니다. 논문들 찾아보니까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건 뭐냐면 아킬레스 건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 비교한 거예요. 한 그룹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기본 치료가 되는 스트레칭 해가면서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그룹은 wait and see, 그냥 지켜보자 한 겁니다. 3개월 후에 이게 딱 경과를 보니까 그래도 좀 스트레칭을 하고 했던 분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낫지는 않을지언정 이게 원래보다는 좀 낫긴 해요. 좀 불편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반면에 이걸 그냥 지켜봤던 분들 중에서는 이게 뭔가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좀 나았다가 다시 아프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아킬레스 건염이 그냥 두고 봤을 적에는 별로 호전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호전되는 게 없으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내가 그냥 견딜만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면요, 또 다음 또 하나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4%에서는 결국에는 아킬레스건의 파열로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하는 게 겁나잖아요. 대부분의 아킬레스 파열은 사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도 많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분석을 좀 해봤어요. 보통 아킬레스건 파열의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30대에서 30대 중후반 이후가 제일 많아요. 그 나이대가 제일 많은데, 이게 아킬레스 건염을 앓는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파열이다 보니까 40대에서 59세 사이 이때가 제일 많은 겁니다. 즉 40대 이후의 중년의 나이에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4%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4%면 뭘 먹지 않네 싶을 수 있는데 4%가 뭐예요? 100명 중에 4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줄여보면 25명 중에 1명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뒤꿈치가 아파갖고 그냥 간과한 한 40대 이상의 사람들의 25명 중 1명은 파열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주위에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발을 전공하면서 아킬레스건 환자분들을 이제 항상 거의 매일같이 경험하는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치료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뼈가 부러지면 그건 쉬워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든 뼈를 붙이면 되는데 아킬레스건은 사실 붙이는 것 자체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에 있어서 환자분들을 이제 경과를 보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건염이 있었다 라고 할 적에 그럼 그게 일반적인 파열하고 똑같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아킬레스건 파열하면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 사진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검은 게 여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 고무줄같은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접촉이 잘 돼 있으면 비수적 치료도 가능하고 아니면 좀 열어갖고 실로 꼬매주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 건염이 오래 진행돼서 만약 파열되는 경우에서는 부착부 파열이라는 게 잘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뒤꿈치 뼈에서 아킬레스건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힘줄 자체 끊어졌으면 힘줄까지 같은 과정을 이어주면 되는데 이게 뼈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 그럼 뼈에다 그걸 다시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뼈가 무슨 말랑말랑 해갖고 실로 꼬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작업이 훨씬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봤는데 그냥 재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착부 파열하고 일반 아킬레스건 단순 파열을 비교해서 보는데 부착부 파열이 제가 건염에 의한 경우에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보면 부착부 파열 보면 건염이 있었던 경우가 어때요? 거의 한 81%는 꽤 높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킬레스 건염이 간과했을 적에 생기는 부착부 파열은 일단 훨씬 치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또 건염이 오래돼서 파열이 되면 이게 조금씩 안 좋아지다 뚝 끊어지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동하다 뚝 끊어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대부분 다 외상 자체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뚝 했다. 가벼운 조깅을 좀 했는데 뚝 했다. 러닝머신을 했는데 하고 내려와서 좀 건다 보니까 뭔가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되게 가볍게 표현을 해요. 진짜 건강했던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졌을 적에는 환자분들이 빵 터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뭐 야구 방망이로 내 뒤꿈치 치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외상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간과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친 줄 모르는 거죠. 뭔가 내 힘이 없어서 쩔뚝쩔뚝 거리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도 별로 뭔가 낫지가 않으니까 그때 돼서 오게 되면 이게 파열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주주주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술해도 그만큼 많이 끌어당겨 내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범위도 엄청 커져요. 엄청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아킬레스건에 부착부 파열이 생기면 다시 뼈에서 뚝 떨어져 나가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건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석회 같은 게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게 뚝 떨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 뼈를 떼내고 힘줄을 원래 쭉 갖다 박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다 따듬어 주고 여기 보면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여기 못을 박는 거죠. 못을 박아갖고는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당겨서 꼬매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염이 오래되면서 파열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럼 건염 자체가 치료가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건염이 심해갖고 이렇게 또 수술해 놓으면 이 힘줄 자체 또 약해갖고 또 재파열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뭘 또 더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킬레스건에다가 또 다른 힘줄을 같이 보강을 해서 꼬매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수술이 커지는 겁니다. 아킬레스 건염, 뒤꿈치 좀 아픈 거 간과했다가 특히나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4명에서는 파열이 온다는 거고 그 파열이 단순 파열이 아니라 심각한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냥 뒤꿈치 통증 좀 있는데 괜찮게 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정형외과 찾아가서 특히 발을 전공하는 의사님 찾아가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발로병원 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